여러분 황하! 오늘은 몸이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활기찬 기분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지요. 오늘 52주 최저가를 경신 중인 종목이 15개가 보이네요. 어제보다 10개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코스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황금 거북이도 물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52주 최저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1번 바이오, 2번 소프트웨어, 3번 바이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15개 회사 중에 무려 9개가 제약 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 회사 주식들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이겠지요. 첫 번째로 이름을 기록한 셀리버리를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2018년 11월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고요. 바이오 의약품 중에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이 있으며 연구용 시약, 연구개발, 물질 검사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배당은 없으며 주가가 52주 최저가 근처이니까 주가상으로는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겠네요. 하지만 재무제표를 보면 말이 안 나옵니다. 매출액은 너무 작고 그 매출액 대비 영업 손실이나 당기 순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2018년 11월에 상장이 되었는데 5년 연속으로 당기 순손실을 기록한다는 것은 제품이 없거나 기술 특례 상장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싶어서 셀리버리 기술 특례 상장을 인터넷에 검색하자 2018년 10월에 MTN 뉴스에 바로 결과가 나오네요. 성장성 추천으로 적자 기업인 셀리버리가 특례 상장 1호가 될까라는 기사입니다. 우리가 아마존과 테슬라를 잘 아는 이유는 그 회사가 매우 높은 성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지요. 그 전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도 오랫동안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가 모두 테슬라나 아마존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2021년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은 더욱 슬픈 일이네요.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더존 비즈온입니다. 1시간 전에 뉴스가 하나 떴네요. 바로 특징주입니다. 1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제목부터 클릭을 유도합니다. 자,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나왔죠? 왜 나왔을까요? 오스템 임플란트의 회계 부정 이슈가 더존 비즈온 투자 심리 악화로 풀이된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더존 비즈온은 지난해 3분기 순이익 정정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답니다. 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규모가 커서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정지된 상태이죠. 그리고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1월 23일에 회계 오류로 인한 정정 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받은 이후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더존 비즈온도 까딱하면 주식 매매 정지도 될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 꼴도 날 것 같으며 걱정돼서 이빨이 딱딱 부딪히기도 하고 매도 단추를 당장 누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뉴스이니까 사실도 쓰기는 해야 했을 것입니다. 더존 비즈온은 3분기 순이익을 92억 7천만 원을 더 적게 공시했답니다. 3분기 순이익을 16억 2,5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08억 9,5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지요. 저 같은 경우에 늦게 올리긴 했지만 단기 순이익을 적게 올렸다는 점에서 더 괜찮은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토마토에서 올라온 이 특징주 소식 같은 경우 제 생각엔 오스템 임플란트 악재를 살짝 소스를 비벼서 묻혀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항상 기관이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글을 길게 안 읽습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이 더욱 그렇지요. 제목이나 앞에 문단 하나 정도만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악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스를 제대로 안 읽으면 커트, 코 베임을 당하게 되지요. 덩치 큰 깡패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무섭고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으시 우리보다 투자금도 많고 덩치도 큰 기관이 칼만 안 들었지 글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출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은 실적과 함께 움직이니까요.
저 같은 경우 더존 비즈온을 최근에도 영상을 올렸듯이 73,000원부터 매수를 시작했고 58,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추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황금 거북이의 어머니 거북이도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망하면 가족 거북이가 함께 침몰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지지선이 있으니 계속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황금 거북이의 개인적인 지지선이니 모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동향을 제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2개월간의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22만원이 넘으면 매도를 마구 칩니다. 20만원 이하가 되면 또 매수는 해줘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의 보유율을 보면 1년 전 지금 이 시점을 말하는데 2021년 1월 5일에도 외국인 보유율이 20% 수준입니다.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주가는 내려갔는데 말이죠. 사실 위험한 회사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마구 탈출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기관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셀트리온이 위험한 회사는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지요. 52주 최저가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록하고 있던 LG화학을 잠시 보겠습니다. LG화학 뉴스를 보면 이거 뭐 안 좋은 뉴스 퍼레이드입니다. 악재 덮친 LG화학 주가 뚝뚝 50만원대 추락 최악의 시나리오. LG화학 셀트리온 지고 LG화학 목표가도 하향. 곡소리 난답니다. 누가 죽었나요? 너무 심하네요. LG화학의 날개 없는 추락까지. 이런 뉴스 제목만 보면 당장 팔아야 할 것 같았던 LG화학입니다. 그런데 1월 5일 어제죠. 저가 매수 기회 LG화학 줍줍 나선 외국인이라는 기사가 보이네요. 사실 2021년 12월 30일까지 악재 뉴스가 LG화학을 도배하기 전까지는 기관 투자자가 73만원부터 매도를 쭉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73만원에서 61만원이 될 때까지 기관은 대부분 매도를 했던 LG화학입니다. 거의 매도를 다 했다고 할 때쯤에 안 좋은 뉴스를 올린 거겠지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기관도 매수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분명 하락 리포트까지 냈는데 다 다음 날부터 매수를 한 것이네요. 역시 하락 리포트는 매수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주제를 말씀드립니다. 2022년 들어와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뉴스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주식 투자를 2020년이나 2021년에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 뉴스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황금거북이의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은 뉴스에 속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새해에 기념적인 영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괜찮았나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이입니다. 감사합니다.